네, 이름이 좀 긴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의 조직도와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관련해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쌍방울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6부 조직도랑 부부장 검사 이름까지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좀 이렇게 공개가 된 건지. 반인권적인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지금 접견도 불허하면서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10개월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가둬놓고 철저히 격리시킨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무리하게 또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시세 조정 혐의 등은 기소도 안 하고 쌍방울과 친윤법조의 카르텔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평검사 일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윤 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는 철저하게 격리시켰다,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격리시켰다라는 것은 아마 독거 수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독거 수용은 사실 특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원래 독거 수용의 행정법상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혼거를 하는 이유는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원하에서 독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력 인사들은 오히려 독거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다라는 비난도 받아왔어요. 이런 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100여 차례, 심지어 200여 차례 어쨌든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인 또는 뭐 국회의원들도 접촉을 하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여태까지는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왜 갑자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아무런 말도 사실 없는데 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말 없이 제3자들이 이렇게 인권 침해 주장을 하는지, 그 정도 인권 의식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누가 누굴 접촉했는지는 차치하고 부인분을 또 내세워서 여러 가지, 부인은 남편을 걱정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남편을 걱정하는데 그 부인분이 얻은 정보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분이 얻은 정보가 남편하고 계속 접견을 해왔기 때문에 남편한테 얻은 정보면 저런 내용의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3자한테 얻은 정보인데 그 제3자한테 얻은 정보 내용 자체가 낯설다. 그렇다면 과연 꽤 맞추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가 나오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피하기 위해서 꽤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런 검토가 더 국민적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제 쌍방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직도에 있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떤 것을 노린 것인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수원지검의 형사 6부 부장 땡땡땡 검사장 2차장 검사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검사는 그냥 평검사라고 하면 표시를 했고요. 부장과 부부장 검사까지 이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건 오늘 얘기고요. 민주당은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게 왜 조리돌림입니까?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죠. 자, 최 변호사님. 이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실 이름이 공개가 되잖아요.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 기자회견에서 이름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변호사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지금 형사 판결문에는 공판검사만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사검사도 다 이름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처럼 민주당이 저렇게 수사검사 이름을 일일이 사진까지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검사의 이름은 판결문에 그대로 올라가서 그것이 유죄가 되건 그것이 무죄가 되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판사는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검사는 뒤에서 숨어가지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정치적인 지지 세력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그 박찬대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흐릿하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공개를 해놓고 한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잘못돼 가지고 공개해놓고 공개하면서도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으로 다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속 적부심과 관련해서 인사이동도 인사에 관한 것도 무기명이 아니고 이제 기명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박 찾기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검사 실명이 공개가 되면 부담이 됩니까? 검사들이 수사할 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제가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보면은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름이 그렇죠. 공개가 되면.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검사는 뭐 합니까? 평소 때 하는 일이 범죄자 잡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다 대고 저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공개하고 협박을 한다? 협박의 쪽에 얘기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이란 거는 검사이기 전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항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뉴스에서 얼굴을 다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저와 같은 민주당의 전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아까 영상으로 보셨었지만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민주당에서는 무슨 조리돌림이냐 반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좌표 찍기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친정권 검사다라고 하면서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며 뭐며 들어오기만 하면 친정권 검사, 문재인 검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좌표 찍고 난리였어요. 자, 남 부원장님. 김남국 의원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남국 의원 발언도 그렇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의 그 의무, 책무가 무엇입니까? 형사법적 체계를 두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증거를 가지고 이 법의 위법 사항들을 다투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저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들 실명을 언급한 것 가지고 조리돌림 이런 좌표 찍기 이런 발언들을 한 것에 저희는 굉장히 검찰 측에서 뼈아팠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게 자신의 업무를 다 수행했다고 하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효성 면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다고 할 수사를 안 하지 않을 텐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판결문에 공판검사만이 아닌 수사검사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건 사실인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검사들이 굉장히 큰 권한을 행사하는 데 반해서 검찰이라는 익명성, 검찰이라는 조직 뒤에 그 개인들은 숨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면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사상의
어느 정도 고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큰 사실은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무리함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걸 다시 뒤집어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뭐 일부 검사의 명단, 그것도 이제 보직이 있는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들 그게 무슨 사법방해가 되겠으며 그걸 가지고서 뭐 사법방해, 그러니까 범죄에 가까운 사법방해 행위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도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죠. 아직 쌍방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의 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뭐 검사 명단을 공개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예컨대 이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지 그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일부가 무죄를 받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더라, 케이스가. 그래서 뭐 국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검사가 뭐 유능무능 차원에서 이런 검사인데 왜 아직까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의 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것도 이전에 전 주소와 현 주소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수사 잘하던 검사들하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에요. 수뇌부까지 치면. 그럼 그때는 동료하다가 지금에 와서 특정 사건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냐 이 문제죠. 그리고 현재 만약에 이 해당 검사 및 검사 지휘 라인이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돼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살펴보면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권 침해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알리바이를 세웠던 것뿐이 안 돼. 편지를 보내게 하고 그 편지를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인권 침해 조사를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수사와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뭐 봐주기 수사했다. 그게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단이 안 나요. 예컨대 뭐 국외 돈을 빼돌린 것 자체가 인정된지 아닌지는 판례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세조정 행위인지 아니면 부당거래인지는 그건 두 가지 죄를 같이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법적 경합이라 해서. 그럼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왜 이걸 하고 이걸 안 했냐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이르다. 법원에서 만약에 그걸 문제 삼아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봐라 이것은 너네가 봐주기 수사한 거 아시냐 이때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는데 예.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김성태 너 당신은 이렇게 당신 봐줄 수 없으니까 또 똑바로 앞으로 더 이상 뭐 검찰을 위해서 진술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쪽에 봐주기 하면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죄를 깎아줄 테니 누구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해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세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사법 절차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이것이 회의를 하든 안 되죠. 물론 안 됩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뭐가 사실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화영 전 지사가 부지사가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검찰이 어떤 뭐 특혜를 줘가지고 또는 형량을 줄여줘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게 했다. 잘못됐나요? 물론 방법상에는 죄책을 져야 되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쟁점은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법적인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남은 버전이. 윤기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법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김성태 회장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그 공소장을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알려졌던 여러 가지 혐의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검찰의 회유 등에 의해서 뭐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협조적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김성태 회장 쌍방울의 문제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형량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제외됐더라. 이것은 수사를 계속해 더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 의혹 단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연결짓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플리바게닝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 수사,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가는 정치 수사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 겁니다. 사실 바로잡아야 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시세조정 행위하고 부당거래 행위하고 형량이 똑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적용돼서 뭐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물론 50억 이상이면 무기까지 가지만 이게 두 개 중에 어느 걸 적용한다고 해서 형량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외재산 도피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 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장 청구 때는 그 돈이 북한으로 간 걸 몰랐잖아요.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돈이 국외도피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적용한 거예요. 영장 청구당에서는. 근데 수사해 보니까 이게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이게 국외도피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빼고 기소한 건데 이게 봐주기 기소가 아니고 법리에 따른 판단 후에 한 기소예요. 애초에 검찰에서 주가 조작 의혹 부분을 세게 다루었던 것이 작년 9월에 보도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쌍방울에서 주가 부양을 했던 이후에 1,5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기준이 넘는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